1987년 여름 대한민국은 끔찍한 사건으로 얼룩졌습니다. 온 국민의 뇌리에 영원히 새겨질 이 사건은 용인의 한 평범한 공장에서 벌어졌습니다. 오대양이라는 회사와 관련된 32명의 사람들이 사망한 채 발견된 것입니다. 기이한 죽음의 정황은 단순한 비극 그 이상을 암시했습니다. 이는 집단 자살이었고 신념의 힘과 절망의 시면을 보여주는 섬뜩한 테타멘트였습니다. 희생자들은 단순히 운명으로 묶인 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대양의 직원이자 독실한 신도들이었습니다. 수장에는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 박순자 여인이 있었고 그녀는 종교적 열정과 결합된 사업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수사관들이 희생자들의 삶을 파헤치면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재정적 파탄, 흔들리지 않는 신념, 그리고 추종자들을 지배했던 수수께끼의 지도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평범한 가정 출신이었던 박순자는 1980년대 초 혜성처럼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성격과 언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메시지는 영적인 구원과 경제적 번영이었고 이는 급변하는 한국 사회에서 강력한 조합이었습니다. 순자는 처음에는 작은 가구 제조업체였던 오대양을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오대양은 단순한 회사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끈끈한 공동체였습니다. 직원들은 순자의 가르침에 따라 엄격한 행동 규범을 준수해야 했습니다. 순자가 CEO와 영적 지도자 사이의 경계를 허물면서 일과 신앙은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오대양이 성장함과 동시에 순자의 영향력도 커졌습니다. 그녀는 근면, 자립, 그리고 자신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충성심을 설파했습니다. 추종자들은 오대양과 지도자에 대한 그들의 헌신이 세속적인 부뿐만 아니라 영적 깨달음까지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성공의 화려함 뒤에는 오대양이 감추고 있는 어두운 비밀, 바로 파산 직전의 빚이 있었습니다. 야심에 찬 순자는 사업 확장을 위해 막대한 빚을 졌습니다. 회사의 재정은 점점 더 불안정해졌고 빚은 수익보다 빠르게 불어났습니다. 오대양 내부에서는 재정 불안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지만 순자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추종자들에게 그들의 신념이 고난을 헤쳐나가게 해줄 것이며 희생은 보상받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오대양 직원들에 대한 압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들은 더 오랜 시간 일하고 새로운 회원을 모집하고 심지어 자신의 저축을 회사에 투자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자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 때문에 재앙을 피하기 위해 자신들의 전 재산을 오대양에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재정적 구멍은 너무 깊었고 빚은 너무나도 막대했습니다. 다가오는 파멸의 무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면서 절망이 밀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1987년 8월 29일 오대양 공장에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늘 울려 퍼지던 기계 소리는 불안정한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섬뜩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박순자를 포함한 오대양 직원 32명이 공장의 외따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을 마감하기 위해 그곳에 모였습니다. 순자의 말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인도된 그들은 세상의 고통이 끝나간다고 믿었습니다. 이 집단적인 행동이 자신들을 재정적, 정신적 절망의 짐에서 벗어나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전히 미스터리에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증거는 그들의 지도자와 그녀의 왜곡된 비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보여주는 치밀하게 계획된 행동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5번째 장, 비극의 실체 규명, 충격과 수사. 시신이 발견되자 대한민국 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신문들은 앞쪽 페이지에 대서특필했고 텔레비전 방송은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혈안이 되었으며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경찰은 집단 자살의 동기를 밝히기 위해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재정 기록을 샅샅이 뒤지고 전 오대양 직원들을 면담했으며 박순자의 글과 발언을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빚,
속임수, 그리고 종교적 열정이 뒤엉킨 복잡한 관계망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오대양의 폐쇄적인 특성 때문에 난항을 겪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신앙마저 산산조각난 많은 전 신도들은 입을 떼기를 꺼려했습니다. 여섯 번째, 장 오대양의 메아리 사회적 영향. 오대양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건은 사이비 종교 집단의 위험성과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의 힘에 대한 전국적인 논의에 불을 지폈습니다. 또한 한국 사회를 휩쓸고 있는 급격한 사회 경제적 변화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대양의 몰락을 한국 경제 성장의 어두운 이면을 보여주는 반면 교사로 여겼습니다. 이 비극으로 인해 종교단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규제가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사회적 안전망과 착취에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지원 시스템의 필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오대양은 Unchecked Ambition, Blind Faith and Societal Pressures. 일곱 번째, 장 수면 아래 감춰진 진실, 풀리지 않는 의문들. 광범위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오대양 사건은 여전히 미스터리에 쌓여 있습니다. 많은 의문들이 풀리지 않은 채 어쩌면 영원히 답을 찾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공장 안에서 마지막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집단 자살을 조직하는 데 박순자는 정확히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그리고 엄청난 빚과 종교적 열정 외에 다른 요인들이 작용했을까요? 일각에서는 채권자나 심지어 정치 세력으로부터의 외압이 오대양의 몰락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추측합니다. 집단 내부의 권력 다툼 가능성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명확한 답이 없기 때문에 추측과 논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오대양 사건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여덟 번째, 장 맹목적 믿음의 유혹과 위험성. 오대양 사건은 맹목적인 믿음의 유혹과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박순자는 구원과 번영을 약속하며 비판적 사고가 억압되고 반대 의견이 묵살되는 환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녀의 카리스마에 사로잡혀 더 나은 삶을 갈망했던 추종자들은 기꺼이 자율성과 판단력을 포기했습니다. 오대양의 비극적인 종말은 특히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집단 내에서 권위의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적 사고를 키우고 건전한 회의주의를 조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개인이 사이비 종교 집단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인지하고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이 과도한 영향력의 징후를 보일 경우 도움을 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아홉 번째, 장 시면으로부터 얻은 교훈. 오대양 사건은 우리 사회 전체에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재정적 사고방식과 책임감 있는 경제활동을 장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절망과 좌절감에 빠진 사람들을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와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언론과 교육기관이 비판적 사고, 미디어 리터러시, 건전한 회의주의를 장려할 책임이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이성 증거 기반 의사결정,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사회를 조성함으로써 사이비 종교 집단의 유혹과 그로 인한 비극에 덜 취약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열 번째, 장 오대양의 짙은 그림자. 비극이 일어난 지 30년이 넘었지만 오대양의 그림자는 여전히 한국 사회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신념 체계가 얼마나 허약하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섬뜩한 본보기입니다. 옛 공장 부지는 희생된 32명의 목숨을 기리는 조용한 추모 공간이자 맹목적인 믿음의 위험성과 집단 사고의 지속적인 힘을 상기시키는 암울한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대양의 유산은 반면교사가 되어 우리에게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의 유혹을 경계하고 권위의 의문을 제기하고
개인의 자율성을 소중히 여기라고 일깨워줍니다. 이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비극이며 인간에게는 위대한 신념과 깊은 망상 모두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암울한 기억입니다.